네, 연기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이딴 논란 민주당 혁신위 조기 종료 수순 10일 대의원표 비율 축소 발표입니다. 네, 저기 키워드가 연기죠. 원래는 혁신위에서 내놓는 이 혁신안 대의원표 비율 축소 방안 요게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0일 모레로 발표 일자가 일단 미뤄졌습니다. 발표 일자를 미루고 이 결국 10날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어젯밤 늦게까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완전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연기를 했다라는 건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팬덤 못 놓는 민주당 혁신위 대의원제 축소 가닥. 경향신문은 일단 민주당이 내놓은 혁신위, 지금 나온 대의원제 관련한 혁신위 안에 대해서 팬덤을 못 놨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대의원제가 대체 뭔데 싶으실 수 있는데 밑줄을 좀 같이 볼까요? 대의원 비중 축소는 전당대회의 당 지도부 선출 방식과 직결된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는 대의원 투표 30%, 권리당원 투표 40%가 반영되는데 대의원 1명의 표가 권리당원 60명 표만큼의 가치가 있다. 이 때문에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대의원제를 놓고 첨예하게 이해가 갈린다. 대의원제의 비중 축소가 나오는 비중 축소안을 두고 팬덤을 못 놨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이 얘기는 신정현 의원님. 예. 이게 결국 이 권리당원의 권한이 더 커지는 방안으로 혁신위가 손을 들어준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좀 제목에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혁신위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이 민주당의 도덕성, 그리고 또 민주성, 윤리성, 무엇보다 유능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중요한 가치들을 회복하는 혁신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 대의원표 비율 축소, 국민들이 대의원이 뭔지 당원이 뭔지 압니까? 이거를 혁신안으로 꺼내놓는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의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얼마나 총선에서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갈 것인가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고 10일 날 의결을 한다? 이래버리면 혁신위는 결국은 당을 쪼개는 데 역할을 할 겁니다. 혁신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치 대의원이 돈봉투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큰 권한을 가진 것들, 이런 것들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봉투를 대의원만 받았습니까? 지금 나오는 정황에 따르면 이제 국회의원들도 받았다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 그것이 진실로 드러나면 국회의원제 폐지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저러한 내용들을 다 둘러봤을 때 혁신과 관계없는 이야기들, 대의원제 축소 혹은 폐지를 하겠다라는 것이 과연 민주당의 혁신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좀 내부적인 성찰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혁신위를 아까 3가지 얘기했습니다. 도덕성, 윤리성, 유능함, 이 3가지가 혁신이라는 과정을 통해 답보돼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그 3가지가 사실상 훼손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혁신위를 띄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혁신위는 이 3가지마저 다 상실해 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유능함, 혁신의 유능함마저도 이제는 잃어버리면서 이제는 과연 민주당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표대를 잃어버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각한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막 거의 쏟아내는 느낌으로 지금 한참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주당이 위기다가 마지막 말씀이셨는데 일단 대의원제의 비중을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다음 저희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이 기사 말고 이 전 기사를 좀 주시겠어요? 예. 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혁신위가 내놓는 안이 지금 대의원제 비중 축소 말고 공천 룰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공천 룰 관련해서 혁신위는 정치 신인에게 경선을 보장하거나 가산점을 확대하는 등 총선 공천 규칙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혁신위의 공천 규칙 변경 요구, 이 대표와 비명계 의원들 간의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왜?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현역 의원 물갈이로 오는 이 대표 지지자들의 수박 청산, 이른바 비명계 의원 공천 배제 요구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좀 친절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 최 교수님,
일단 신인을 키우자는 어떤 명분은 굉장히 좀 확실한 건데 이게 지금 이른바 수박 의원을 내치는 걸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근데 공천을 어쨌든 정치는 명분과 실리인데 네. 그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게 정치 일지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일단 정치 신인에게 그 엔트리의 장벽을 좀 없애겠다는 거고 네. 명분이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이제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변경이란 말이에요. 할 말은 없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맥락에서 주장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계속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혁신위에 대한 비판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와 상당히 이제 어떤 주파수를 맞추면서 하다 보니까 별로 명분도 떨어지고 동력이 떨어졌다고 여러 가지 발언과 관련해가지고 말이죠. 이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 자체로 볼 때는 정치학 이론적으로 볼 때 정당 이론을 볼 때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만 이가 어떤 순수성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게 나왔느냐가 중요해요. 당내에서 이런 발언이 과연 당내의 여러 가지 개파나 당내 갈등의 하나의 그 증폭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인지 네. 아니면 당을 개혁하고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민주당이 정말 바뀌는구나 라고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 정치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냐가 중요해요. 사실도 중요합니다만. 근데 지금 이 맥락은 대체로 이게 뭔가 지금 아까 수박 말씀하셨는데 네. 수박이라고 지금 이른바 개딸이라는 분들이 얘기하는 친명이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이른바 속대어로 내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당내 여러 가지 의심을 의심들이 받을 수 있어요. 있다. 그럼 이건 동력을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자체로 볼 때 나무랄 수 없으나 네. 나무랄 게 없지만 이게 지금 당내 여러 가지 갈등 관계라든지 역학 관계를 볼 때 순수하지 않게 비친다면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명분이 확실하지만 문맥과 맥락을 좀 봐야 된다. 맥락상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야당 혁신위 대의원제 폐지 10일 발표 비명 역시 친명 혁신이다. 비명계 벌써 반발하고 있습니다. 혁신이 역시 친명이었어 라는 얘기인 건데요. 관련된 비명계의 목소리 들어보고 올까요? 네, 박광원 원내대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원리에 의해서 우리 당의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당대회가 전국 대의원 대회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대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당헌, 당규, 강령 모든 것들을 개정할 수 있고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근데 그 대의원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비명계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박광원 원내대표입니다. 상당히 좀 묘하죠. 일단 박광원 원내대표 얘기는 대의원제 폐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축소와는 좀 결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박광원 원내대표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건 분명히 반대를 한다라는 입장을 냈고 다른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을 위한 혁신위인지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혁신위인지 묻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혁신위 인선, 추천자와 최종 인선한 분은 누굽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답해야 됩니다. 거짓 혁신 프레임으로 민주당을 과거로 되돌리라는 혁신위의 행태에 답해야 합니다. 라고 굉장히 날을 세웠습니다. 겨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을 한 거죠. 혁신위를 바라보고 던졌습니다만 결국 화살은 이재명 대표한테 던진 셈인 건데 요거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OX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원욱 의원의 이 요구, 이재명 대표가 대답을 해야 된다. OX. 하나, 둘, 셋. 그 질문의 정확한 요지가 뭐예요? 지금 이원욱 의원이 얘기한 거.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답해야 한다. 네. 맞다는 O 아니면 X. 이재명 대표 답해야 하나, 둘, 셋. 이거는 전원 O. 전원 O가 나왔어요. 네. 전원 O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제가 뭐 더 이상 여쭤볼 부분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건 이동석 의원 간략히 좀 얘기를 해볼까요?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전면적으로 나서서 해명을 네. 하든지 뭐 사과를 하든지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당내 이런 분란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것을 하는 게
당대표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민주당 혁신위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혁신위의 발표가 나와도 네.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혁신위 자체가 지금 반쪽짜리 혁신위가 됐다. 네. 지금 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제대로 된 혁신안을 발표해도 민주당내 의원들이 따르질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네. 또 혁신위가 내세운 공천 룰, 제가 볼 땐 제대로 된 혁신안을 발표할 것 같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당내 의원들이 결국 기득권 지키기라는 그 명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혁신위가 결국 자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혁신위가 안을 내놔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요거 그럼 다시 한번 요건 여쭤보죠. 일단 이동석 위원님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혁신안 내놔도 수용되지 않을 거다. 하나 둘 셋. 오늘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수용되지 네. 않을 거다? 수용될 거다 생각하는데. 수용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윤 대표님 수용될 거다. 예. 네. 지금 다들 사실 혁신위가 너무 지금 힘이 빠졌다. 그래서 수용이 안 될 거다라는 입장이신 건데 수용될 거다. 혁신이 내용이 네. 혁신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네. 혁신안 뒤에는 권리당원이 114만이 있어요. 네. 당원 수가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친명계를 얻고서 지금 그 룰 개정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받아들여질 거다. 어느 네. 정도. 대의원제를.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말이죠, 지금. 지금 당 대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뽑는 때 혁신안이 네. 그 국회의원들, 대의원을 비율을 결정하는 게 지금 그렇게 당이 중요한가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당이 어떻게 싸울 건가, 어떻게 국민 앞에 내려놓을 건가, 이거 결정해야 되는데 네. 당 대표 어떻게 선출하는 룰, 그러니까 큰 전쟁을 앞두고 장군 누구 뽑은가 지금 회의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전쟁에 이기는 걸 해야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혁신안을 받아들여진들 피로스의 승리랑 똑같아서 아무런 당에 오히려 해악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혁신안은 받아들여지겠지만 그게 옳진 않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